여러분들 아직도 아이들에게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여러분 자신에게 꿈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답하시기 어렵죠. 본인은 답하시기 어려운 것을 왜 아이들에게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십니까? 도입을 제가 오늘 조금 자극적으로 했네요. 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의 꿈도 갖고 가야 하고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도 그것을 안 상태에서 대화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는 사실 꿈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꿈, 목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요 오늘 꿈으로 다가가는 제1원칙, 제2원칙, 제3원칙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항상 세 가지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이죠, 우리 자식들한테 너 꿈이 뭐니? 꿈을 꼭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세상은 녹록지 않아.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이런 서로 상충되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부모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꿈, 목표라는 거하고 녹록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아이들과 어떻게 토론을 해가겠습니까? 오늘 제 영상 보시고요. 꼭 정확한 여러분들만의 생각 방식을 오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후배에게 또는 제자에게 쉽게 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또 꿈이 뭔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꿈이 뭔지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자괴감을 주는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딱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의 생각 방식을 바꾸어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꿈에 이르는 제1원칙은요, 누적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신기루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고 또 잘 되돌아보면 자신이 의지한 대로 또는 자신이 기획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복잡계의 세상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운명적인 만남에 의해서 현재 이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회 구조적인 측면이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 속에 우리의 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우를 범할 수 있어서 제가 드리는 예인데요. 벌써 한 1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홍대 미대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미학을 석사까지 했는데 석사 논문은 못 쓰고 수료만 한 학생이 우리 대학원에 편입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편입생은 보통 1년이나 1년 반만 하면은 석사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기록학 석사를 받는 것이죠. 제가 전공하는. 제가 지도교수였는데 이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주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했더니 엉뚱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대 출신이 예를 들어서 기록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특성에 관하여 이런 논문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결론은 되게 심플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선택을 해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꿈의 세계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자꾸 대화를 나눠봤죠. 그 친구가 이제 박 선생인데, 박 선생, 학부에서 미대 다니면서 그래도 관심 있었던 거 있을 거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마침 석사 때도 색채학을 공부를 했어요. 이게 이제 누적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논문을 뭘 썼냐면 기록 관리하는 기관의 전시관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 전시관의 패널의 색감하고 그 전시의 내용이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를 분석하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컨텐츠의 내용과 어울리는 색감 리스트를 일종의 평가 척도처럼 만들고요. 현재 국가기록원의 전시관의 전시 상황을 실제로 분석을 해서
내용과 색감이 어떻게 어울리고 어떻게 어울리지 않는지를 결론을 내린 다음에 패널의 개선 방향 같은 것을 논문에서 제출을 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아서 현재 기록관리기관에서 기록연구사로서 전문가의 삶을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미대 나온 걸 버리지 않고 누적의 힘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더 살려간 그런 케이스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꿈 이런 것도요. 현재까지의 우리의 삶의 연장선 속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영역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제 제자의 경험처럼 미대에 다니다가 기록관리라는 전혀 다른 영역의 전문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전문가는 미학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기록관리 영역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꿈도요,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선택의 계기도 그렇고 그 선택을 한 이후의 자신의 삶에서 이전의 삶을 통해서 누적된 능력, 누적된 생각 방식, 누적된 어떤 관성 이런 것을 버리지는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연장선상에 있을 때 삶이 더 의미 있고 또 새로 선택한 자신의 꿈을 향한 길들도 더 파워풀해질 수 있다. 이 대목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꿈으로 다가가는 두 번째 원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부와 실행의 변증 관계라는 원칙입니다. 공부만 해서도 안 되고요. 실행만 하셔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꿈이라는 건 보통 일이나 직업명 같은 거로 세팅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꿈을 갖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기본은 자신이 어릴 때 특히 어떤 것을 하면 기뻤는지, 내가 어떤 것을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얘는 추상적인 자신의 성향일 뿐이지 그것이 직업과 바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뭘 하셔야 된다고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요, 제일 간단하게는 잡코리아에 들어가 보시면 분류가 쭉 나와요.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 세부 분류들이 나오고 직종명이 나옵니다. 이 디테일을 쭉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가 나하고 맞을까? 얘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 내가 기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잡코리아 말고 한국직업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통계청 고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법령정보센터라는 데 들어가서 한국직업분류표라는 키워드를 치면은 통계청 고시가 툭 튀어나옵니다. 쪽수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통계청이 생각하는 현재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모든 직업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이구, 교수님 그걸 언제 봅니까? 공부란 이런 거를 보는 걸 공부라고 얘기합니다. 지루하더라도 참고 자신의 꿈을 찾는 것인데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셔서는 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할 것은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 제 오늘 영상 보고 바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워크넷에 들어가면 자신의 어떤 직무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툴들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이 워크넷 안에 다양한 직종에 대한 소개가 돼 있어요. 이 워크넷의 장점은 해당 직종에 대한 설명이 붙은 자료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정보를 취하고 정보를 취한 상태에서 그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이 그걸 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보고 이런 데 시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또요, 이 직업과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특성 또는 미래사회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직업을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편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는 한 자기에 딱 맞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아쉬워하는 것은 공교육에서 이런 것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다 개인의 몫으로 지금 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불가피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공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실행과의 변증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행은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실행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적극성이 있다면 저는 실행의 기회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 실행을 하려고 하니 나를 붙여주는 곳이 없네요. 방법을 찾으셔야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한번 주변에서라도 실행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네. 운명적 만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일에 대한 다양한 공부의 결과
이것이 내가 너무너무 바라는 일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2번, 3번 시도해보고도 그 일을 또는 그 일의 주변에서 뭔가를 경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운명적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최선의 용기를 한번 부려봤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꼭 되뇌어 보셔야 됩니다. 사실 꿈을 찾는 것의 핵심은 이 2번째 원칙이에요. 특히 공부를 통해서 추상적으로 자신과 그것을 매칭시켜보고 그 주변, 그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실행을 해보는, 이 시행착오를 과감하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꿈과 목표를 정말 딱 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61세가 됐을 때 꿈이 바뀌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태까지의 저의 삶의 연장선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유로운 여행 작가가 제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행과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한편으로는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제가 중시하는 것은,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긴 여행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달에 3번 정도는 토, 일요일 날 제가 1박 2일로 여행을 가요. 작은 실행이지만 계속 시행착오를 제가 스스로 해보는 것이죠. 제가 적어도 2023년 말 혹은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여행 작가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실행을 제가 지금 해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하지 않으면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없고요. 또 그 꿈을 더 구체화시켜가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 공부하고 실행하고를 과감하게 하시고, 그 시행착오가 우리의 꿈을 구체화시켜준다는 그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으로 다가가는 원칙 3번째,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병행의 삶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직업이건 어떤 스타일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런데요, 꿈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정해져서 그 한 가지의 삶을 살아가냐면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누적된 무엇인가의 인식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것에 자유로운 자가 됐을 때 우리는 우리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한 번 정해진 직업, 그것을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한 1원칙에 의해서 누적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삶을 중시해야 됩니다.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시다면 그 직업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중시해야지, 얘를 부정해버리는 것이 꿈의 세계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1원칙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이 원칙에 의거해서 꿈을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하는 일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그냥 하기가 싫어, 이러면 새 꿈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에서 꿈을 찾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병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것은요, 들레즈의 개념에 의하면 배치와 전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현재 직업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고정적이었던 것이 이제 유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행의 삶에 의해서 꿈에 대한 준비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배치의 변화이고, 배치의 변화에 의해서 전환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새 꿈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얘기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어떤 꿈을 향해서 가는 것이 현재와 다를 거 아닙니까? 꿈을 향해서 간다는 건 새로운 것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때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 현재 자신의 삶, 현재 자신의 일, 이것을 미워하셔서는 안 돼요. 그것을 진심으로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가는 그 힘이 나온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시고, 꿈의 실체가 무엇인지, 꿈을 실제로 어떻게 발견해가는 것인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 시행착오 같은 걸 겪으셨을 수 있어요. 적극적인 댓글로 지혜 나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